행동하는 기독교, 어떻게 공적 신앙을 실천할 것인가? 6번째 시간, 교육입니다. 먼저 간추린 내용입니다. 이 모든 인간은 자신이 사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 곧 무엇이 삶을 가치 있게 해주느냐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직업을 얻을 자격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인간 삶에 대해 성찰할 줄 알며 직업적 능력을 갖추기 위해 모든 사람은 적정한 비용으로 탁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잠언이 말하는 교육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 잠언 8장에 따르면 지혜는 옳은 것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즉, 교육은 우리가 삶을 잘 이끌도록 구비시켜 줍니다. 또한 잠언에 따르면 지혜는 번성을 가져다 줍니다. 즉, 교육은 우리 삶을 잘 풀리게 해줍니다. 이 교육의 목적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목표는 이 지식 습득과 기술 훈련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세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이해는 그 자체로 부의 한 형태이고요. 이 또 다른 형태의 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가령 화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그 과목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암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죠. 또한 기술 훈련은 어떤 과업을 잘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구체적인 기술들을 갖추도록 합니다. 훈련으로 습득되는 기술들 또한 지식처럼 부의 한 형태입니다. 그 기술로 다양한 재화를 만들어낼 수 있죠. 가령 작은 식당 부엌에서 팬케이크 만드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요. MRI 기계 작동 기술이나 트럭 운전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육이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우리는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는 지식, 놀랄 정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경제적 성공은 이 지식과 전문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듯 경제적 관심은 오늘날 교육에 관한 논의의 대부분을 이끌고 가는데요. 여기서 교육의 위기가 발견됩니다. 즉, 교육을 경제적 성공을 위한 지식 습득과 훈련으로 축소시키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성공하기 위해 지혜를 함양하는 것, 이러한 교육 목표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교육의 두 번째 목표는 이 성품 형성과 인간 삶의 목적에 대한 탐구를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성품 형성은 모든 교육의 기초입니다. 좋은 성품에는 세상의 신뢰성에 대한 기본적 신임, 정서 발달, 도덕적 습관과 태도 함양 등을 포괄합니다. 이러한 성품 형성을 영혼 수련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이 성품 형성을 위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 삶의 목적에 관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인간으로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들이죠. 이렇듯 인간 삶의 목적에 대해 탐구하고 제대로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중심 목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와 의식, 이 신념들과 관련된 질문을 함으로써 실제에 관한 진리 주장들과 씨름할 뿐 아니라 스스로 올바른 삶에 대한 시각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이 교육이 기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교육이 전해주는 지혜는 사람들이 삶을 잘 이끌어가도록 도와줍니다. 이 교육에 의해 형성된 좋은 성품은 사람들이 잘 살도록 후원하고 도와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육은 공공의 부를 창출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한 사람이 받은 교육은 다른 사람들의 삶이 잘 풀리도록 합니다. 가령 의사와 과학자와 공학자를 교육시켜 이 달팽이관 이식수술을 개발하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받은 시민은 민주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합니다. 시민들은 공공정책 또는 공직 후보자를 평가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육을 통해 배워야 하고요. 이 개인적 공동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삶이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교육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이 왜곡된 교육을 경계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교육의 목표가 경제 성장으로 축소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단지 고소득 계층으로 진입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이고요. 또 교육을 국가의 경제 성장과 세계 시장에서 경제력을 높이는 도구로 보는 것도 잘못입니다. 두 번째로 교육으로 사회적 명성을 얻으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녀를 최고 명문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개인들이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고요. 또 이를 위한 거대하고 수익성 높은 사교육 산업 등이 생겨난 것은요. 왜곡된 교육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교육의 혜택을 나누기보다는 비축하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육을 경쟁적인 제로섬 게임으로 보면 안 됩니다. 가령 이웃집 아이의 특별 과외 수업을 우리 아이의 대학 진학 가능성을 낮추는 위협으로 보면 안 되고요. 중국의 더 나은 과학과 기술 교육을 미국과 유럽에게는 손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렇듯 참된 교육을 회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학교 교육은 지식과 기술 습득에 머물지 말고 성품 형성과 올바른 삶에 대한 성찰로 이어져야 합니다. 교육은 올바른 삶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펼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해서 공립교육기관들은 올바른 삶에 대한 단 하나의 포괄적 시각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다양성, 다원성을 인정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을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자료와 기술을 제공해야 합니다. 한편 사회적 다원성을 빙자하여 이 공립교육을 지식 습득과 기술 훈련에만 국한시켜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학교 교육은 탁월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양질의 가르침과 실제적인 학습을 받아야 하고요. 교사들은 잘 훈련되어야 하고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아야 하고요. 또 학교는 학습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구들을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탁월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지역에 있든지 부유한 지역에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학교들이 탁월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요. 이 학교 교육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도 탁월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사회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네 번째로 탁월한 교육을 받기 위해 이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 교육을 받는 비용을 최소화시켜야 하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교육의 기회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학교 외의 공동체, 가령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이 탁월한 교육의 아주 중요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학교 수업과 다릅니다. 교육은 어디에서든 일어납니다. 교육을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교육을 생산적 노동력을 위한 기술 훈련 정도라만 여기지 않는다면요. 학교 제도 외의 교육 공동체, 특히 가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제 간추린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사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 곧 무엇이 삶을 가치 있게 해주느냐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직업을 얻을 자격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인간 삶에 대해 성찰할 줄 알며 직업적 능력을 갖추기 위해 모든 사람은 적정한 비용으로 탁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